나는 자랑스러운 피아노 무궁한 영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있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유튜버 기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에서 오신 번개 박 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그 젊은 애국자 강수산 TV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몇 안 되는 애국자입니다. 우리 김경애 교수님 김경애 TV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항상 변희재 대표 옆에서 항상 변희재 대표를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양평댁 잔다르크 방송 소개드립니다. 지금 꿋꿋하게 우리 그 미디어워치를 같이 응원해주고 있는 땅크TV 그냥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공식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는 없습니다. 구호는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요구사항이 많네. 사회 처음 봤더니. 자, 사회부는 저는 JTBC 기자 4명을 고발한 대표 고발인 오영구입니다. 본래 사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자한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한교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본래 군대에서 배운 게 자한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그 2분 내지 3분 정도 우리 연사 말씀을 간단히 듣고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이 성명서를 우리 경찰 마포경찰서장님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기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서 이 수사 우리가 고발장에는 대표 고발인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애국자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경애 교수님입니다. 우리 김경애 교수님 연설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정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시국은 바로 탄핵이 재현되고 있는 탄핵 2탄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1탄 처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허위, 조작, 선동 보도를 한 JTBC의 조작 보도로서 바로 탄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탄핵으로 몰고 간 촛불 내란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JTBC의 거짓 조작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바로 그 장본인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군 해제까지 다 무장 해제를 다 하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길을 넓게 열어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위반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위반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국가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이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국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바로 국회의 작금의 행태는 탄핵, 애초에 탄핵을 촉발시킨 그 국회가 지금 제2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탄핵을 또 이 국회가 자행을 한다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코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바로 변희재 대표를 이용하셔서 이 묻혀버리고 말았던 이 태블릿 PC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와 황희연 대표 그리고 이우희 기자, 오문영 기자님이 끝까지 이 진실투쟁을 해온 그 충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진실을 이래 가장 강력한 이 진실과 정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최후의 고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인을 명예훼손죄로 구속했다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주의자들의 만행과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고 변희재 대표와 황희원 대표의 석방, 그리고 JTBC 기자의 이 위증죄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JTBC의 원천적인 국가 내란을 몰고 온 이 거짓 보도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우리는 이 진실 투쟁을 위해서 끝까지 다 함께 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정치권을 따라 다른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 투쟁의 그 여정을, 외로운 여정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선봉에 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봉, 그 투쟁을 이끌어 주었던 변희재 대표와 황희연 대표, 그리고 이호희 기자님, 오문영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적극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그 재판에 중요한 또 영향을 끼치게 될 이번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손용석, 심수미 등 4명의 기자에 대한 이 수사가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전사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 김경희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어려운 것 같고 꼼짝도 않을 것 같지만 거대한 이 암덩어리들은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사를 촉구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고 승리의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돌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또 다른 여전사 주혜영 여전사님, 주혜영님, 우리 애국 동지들은 또 여전사분들이 다 인물이 다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자 우리 주혜영.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뭐 연설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 저희 오전에 카페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발의된 그 특별검사 특검안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법률 내용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16가지 건에 대해서 그냥 읽는 것보다 한번 귀로 듣고 보시면 훨씬 더 인지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입수 경로가 언론 및 방송 내용과는 달리 고영태 등 기획 세력과 공모해 입수했다는 의혹 사건. 2.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 사진, 문자, 카톡 등은 당초 언론의 방송 내용과 달리 최순실 관련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3.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방송했던 보도와 2016년 12월 8일에 방송한 보도 등 태블릿 PC 관련 주요 보도 내용들이 훗날 내용이 바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JTBC 임원 및 기자들이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일련의 의혹 사건. 4. 당시 검찰이 JTBC의 태블릿 PC 국정농단 보도와 관련하여 태블릿 PC를 핵심 증거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검찰의 공모와
태블릿 PC 조작 등 각종 일련의 의혹 사건. 5. 당초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었고, 따라서 거론된 문서는 모두 문서 편집 기능이 없는 한글 뷰어를 이용해 열람했음에도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오보를 수차례 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편집하는 등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 사건. 6. 검찰은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포렌식 조사의 과정과 절차,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포렌식 보고서가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를 모두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공, 한글화 복원을 하지 않는 등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 사건. 7. 고영태가 2016년 10월 말쯤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태블릿 PC의 개통자야 지배적 사용자, 입수 경위, 제출 경위, 실제 내용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 8.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소위 제2의 태블릿 PC가 당초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을 만한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해당 모델의 출시 일자가 특검이 특정한 사용 시기보다 한 달이나 늦은 2015년 8월 중순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기자들에 의해 개통자 등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더 이상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사실상 깡통이라고 취급받고 사라진 사실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 9. 검찰의 태블릿 PC 조사 이후 특별검사가 태블릿 PC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증거 등을 조작했다는 각종 의혹 사건. 10. 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음에도 태블릿 PC의 주인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자신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제발 태블릿 PC의 실물을 보여주기를 검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도 태블릿 PC 실물을 숨기고 있다가 2017년 11월경 1심 재판부가 최순실 변호인 측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태블릿 PC 검증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때서야 처음으로 법정에 실물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일련의 각종 의혹 사건. 11. 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의 태블릿 PC 오보 및 조작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수차례나 위반하고 의결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찰이 변희재를 구속하고 형사재판을 재개하자 2018년 7월 기습적으로 심의를 재개하여 졸속 심의 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각종 의혹 사건. 12. 태블릿 PC 실물과 내부 파일만으로는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최순실이 아닌 의외의 인물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SKT로부터 개통자 정보에 관한 공문을 수신한 2016년 10월 27일보다 하루 앞선 것이었던 바, 현행법상 개인의 정보통신 정보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제3자가 우연히 습득한 통신기기의 개통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도 통신사가 이를 알려줄 수도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쌍방 모두 중형에 처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재기자가 WK 사무실 인근 통신대리점에 가서 개통자 명의를 확인하였다는 JTBC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SKT가 태블릿 재판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SKT는 JTBC 기자에게 개통자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JTBC 측의 구체적인 태블릿 PC 개통자 확인 방법과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 사건. 13. 태블릿 PC로 청와대 문건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사용했다고 JTBC와 언론이 보도한 3개의 이메일 계정 중 greatbak1819@gmail.com은 포렌식 분석 결과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 이 사건 태블릿 PC에서 처음 로그인되었는데 이 사건 태블릿 PC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기존에 설정된 잠금 패턴을 모르더라도 해당 기기로 사용했던 이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얼마든지 우회하여 보안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었던 만큼 김필준이 greatbak1819@gmail.com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로그인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한 태블릿 PC 잠금 패턴, 로그 기록과 3개 이메일의 개설자와 사용자, 공유자, 첨부 파일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 사건. 14.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여러 의혹이 비등하던 2016년 11월 2일 김우경 당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오마이뉴스 팟짱TV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 PC를 손에 넣었는지 입수 경위를 확실히 알고 있다며 태블릿 PC는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라고 발언한 경위와 이후 그러한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JTBC가 공경에 처하자 돌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고 태블릿 PC에 관하여 더 이상의 발언을 함구한 채로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어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 사건. 15. JTBC와 검찰은 2016년 10월 24일 JTBC 기자가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6년 10월 25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제출하고 검찰이 발부하였을 임의 제출 확인서가 아직까지 현출된 바 없고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이후에도 태블릿 PC 파일 수천 건을 생성, 수정, 삭제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단순 구동이나 업데이트만으로는 생성,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파일들이라는 점도 분명한 바 태블릿 PC 취득과 포렌식, 보관 등에 관한 검찰의 행위는 대검찰청이 공표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태블릿 PC에 관련된 대검찰청 규정 위반 내용과 경위, 이와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 특검 관계자 등을 향해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 사건. 16. 박영수 특검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최순실과 최씨 측근들의 일관된 주장을 잠재우고 JTBC가 발견한 태블릿 PC의 주인은 최씨가 맞다는 정황의 증거로서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하였다며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제2의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함. 이때 특검은 JTBC 태블릿 PC,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 등을 전부 포렌식하였고 모두 잠금 패턴이 대문자 L자라고 브리핑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JTBC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특검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와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태블릿 재판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보도하고 검찰과 특검이 언급한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모든 IT 기기의 진실에 대한 일련의 거짓 의혹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읽어드린 대로 모두 16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검 측에서 우리는 특검을 발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길어서 다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한 단락 제가 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모든 진행하는 집회나 내지는 행사 등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마포경찰서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혜영 애국자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길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JTBC의 손석희를 비롯한 이 쓰레기 같은 기자들과 검찰 특수부, 특검 이 세 팀이 합쳐서 국가 내란 업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젊은 당찬 여성 시국 하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국 하나님. 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까지 와주신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분들, 그리고 태블릿 PC 진실이 대한민국에 살릴 수 있는 애국우파의 마지막 보루이라고 생각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참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작년 이맘때 변희재 대표 고문과 그 JTBC 앞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면서도 JTBC의 그 조작 만행을 외치며 손석희한테 당당히 대화에 응하라, 토론에 응하라고 주장한 우리 변희재 대표 고문의 그 외침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이 그곳에서 피켓팅을 하며 JTBC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과연 진짜 최순실 씨가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JTBC가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과 그리고 올바른 대응을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집회를 했고, 또한 변희재 대표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손석희라는 언론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지명도가 높은 그런 대한민국 언론인을 상대로 이자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자가 한 말과 이자가 쓴 그리고 이자가 뱉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10년 이상 광우병과 세월호 그리고 태블릿 PC 국정농단을 통해서 손석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못된 언론인인지 손석희 저주란 통해서 그것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 고문은 누구보다도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위,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직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변희재 대표 고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묻혀질 수밖에 없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을 비로소 언론인을 통해서 여러 곳에 전 세계 고든창 그리고 미국까지도 국제인권을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까지도 오늘날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 그것에 가장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태블릿 PC, 이것을 법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탄핵 완성 세력을 향해서 이 태블릿 PC가 도화선이었지만 다시 대한민국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도화선으로 태블릿 PC 진실을 통해서 이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2차 항소심에서 그리고 계속 진행될 법적 투쟁에서 태블릿 PC를 법정 증언으로 나온 JTBC 기자들의 그런 증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했었던 보도 과정이었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은 JTBC 뉴스룸에서 나온 기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법정에서 확인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마포경찰서에 태블릿 PC 시민 고발단이 진실 고발단이 지금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포경찰서의 JTBC 기자들을 통해서 나온 그 위증 여부를 경찰에 강력하게 공정수사를 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에 관심이 있는 모든 애국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고 믿는 국민들은 이 태블릿 국정농단에 진짜 누가 했는지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태블릿 PC 진실을 국회 그리고 정치권, 언론계들, 언론에서 다뤄주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특검 과정은 아직까지 험난하지만 끝까지 특검이 발의돼서 JTBC가 전 국민을 어떻게 세뇌시키고 전 국민을 향해 사기극을 벌였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그 원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을 우리는 태블릿 PC 진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문연대 이것을 주장하는 그 안보파리들 정신 차리고 태블릿 PC 진실 특검에 동참하고 그리고 태블릿 PC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사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자회견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적극적으로 지금 변희재 대표가 벌이고 있는 이 투쟁의 진실 내용들을 보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북한 타령 그만하고 자신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그에 맞는 사과와 그에 맞는 합당한 행위들을 통해서 애국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지난날에 했었던 행적들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정치인들에 의해 이 내각제판으로 가는 이 허무맹랑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태블릿 PC 진실을 통해서 온 국민이 세뇌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구 하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성명서를 읽고 성명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동지들 저희들은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리에서 그만큼 태극기를 흔들고 소위 말하는 태극기 팔이 소리 들어가면서 수없이 했지만 재판 결과를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2심 재판은 22년형이 25년으로 늘어나고 벌금 180억이 도로 200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한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똑같은 형태로 사업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애국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때마침 국회에서 손석희의 조작 보도와 관련된 JTBC 관련 조작 보도 특검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해줄 것으로 또 뒤지는 물러날 것입니까?
특검 발의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일은 이 특검 발의를 불시 삼아 우리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똥개들이 더 이상 해주기로 또 뒤뜰에서 기다릴 겁니까? 결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특검 발의 그 자체만으로 고마운 거니까 그 이후 일은 우리들이 몫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우종창 기자께서 명예훼손의 위험을 무릅쓰고 김한수라는 인간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달려들어서 김한수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김한수. 또 우종창 기자가 해주면은, 우종창 기자는 니 페인이 내 페인이 하고 또 뒷짓들 헛짓들 하지 말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애국동 여러분 모두 김한수 찾으러 나서십시오. 김한수만 찾으면 테이블 PC 진실은 저절로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명서 읽기 전에 조금 전에 그 호루라기 방송에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호루라기 방송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루라기 방송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호루라기 방송 구독자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촉구 요구서. 오늘 우리는 마포경찰서장에게 이른바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관련된 해당 방송국 기자 4명에 대한 위정죄 및 모해 위정죄, 모해 증거 인멸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달 12월 1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지 4주 이상이 지났으나 피고발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정에서의 정언 녹취록을 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을 지금까지 소환조차도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도 JTBC 조작 보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지하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JTBC의 태블릿 PC 관련 조작 보도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한 상태이다. JTBC의 태블릿 PC 관련 조작 보도는 궁극적으로 내란 업무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권력의 1차 수사기관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권권력은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의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애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애국의 길을 먼 데서 찾지 마라. 애국은 가까이에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대표 고발인 오영국 외 15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우리 그 김경애 교수님, 조혜영님, 그 다음에 오주영님, 그 차성환님, 그 다섯 명이 지금 수사 촉구 요구서를 그 민원실에 전달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들 시간 되시면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가면 안 돼요?
이걸 계기로 해서 다 조직이 이루어져서 우리 이 여기 별리 대표를 강한 황의원 대표 이 2차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사 축구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방송 팟캐스트 이 JTBC 조작 보도가 밝히지 않고 여의도의 팟캐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수사촉구연구소가 몇 번째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10일 날 저도 받고 약 이제 4주, 5주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 처음 들어가고 이걸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이제 공식적인 집회를 또 함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촉구연구소가 들어가면 며칠 만에 그가 성락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지 이제 뭐 이게 참 일종의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 야도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1차 수사기관 여기서 어떤 참 정의감을 갖고 해주셔야겠지. 지금 우리 뭐 검사고 뭐 판사 이쪽 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이 경찰 여마저도 안 해주면은 참 상당히 이 진실을 밝기 어려울 거라 보지만 이미 다행히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특검 발의 그 자체로 상당히 고마운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애국자들이 최대한 이걸 불신을 삼아서 그럼 애국자 국민들은 그 수사촉구연구소에 대한 항의를 이렇게 또 전화로 문의 같은 것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면 되죠. 관심만 가지시면 마포경찰서 이걸 때에 따라서는 뭐 확인 전화 같은 그런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씨. 앞으로 가도 되는데 뒤로 가시더라고요. 무명의 용사가 되었구나. 목청껏 소리 높여 주제 이 맺힌 동곡의 외침이여 국민이 제사 깨어난다. 무서운 평안이 살라라. 청년들이여 깨어나. 아픈 너희들의 미래를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켜라. 무명의 용사가 되었구나. 목청껏 소리 높여 주제 이 맺힌 동곡의 외침이여 태극기 부대 일어났다. 손에 태극기 휘날려 청년들한테 지켜라. 아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켜라. 우파 동지여 뭉쳐 싸우자. 우파 동지여 뭉쳐 싸우자. 나의 조국을 위해 뭉치자. 나의 조국을 위해 뭉치자. 손에 태극기 휘날려 청년들한테 지켜라. 아구 자유민주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켜라. 손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영달님 말씀처럼 오늘 버프가 없는 날은 또 처음이네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규탄 대회에 정정당당 TV가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손영석이를 포함한 심수미 JTBC 관계자 형사고발 위정죄 포함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 번개시장이 이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녀석들이 양쪽 방송을 다 둘 중에 하나는 공격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프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아마 이 녀석들이 정정당당 TV를 공격할까 번개시장을 공격할까 아직도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마포경찰서 지난번에 오고 오늘 또 왔는데 이곳은 진짜 춥습니다. 이 항상 그늘이 져서 그런지 이 정말 상당히 추운 마포경찰서 정문 앞입니다.
자, 애국동지 여러분, 추운 날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접수를 했고, 오늘 같은 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신경 쓰고 준비해주고, 우리 이강현 부사장 잠깐 인사하시죠. 요새 우리 참 변희재 대표와 황희연 대표가 구속되면서 참 모든 걸 혼자 일하러 애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현 부사장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독자님과 또 애국 시민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수사가 또 이렇게 수학을 푸는 게 아니죠. 수학을 풀듯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재판정에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줬어요. 경찰서에서 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한나절이라도 그거 이렇게 어떤 거짓말한 것들, 위증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금방 저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증거라든가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 마포경찰서 담당자나 또 이렇게 수사하시는 분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요새 오만 혼자 다 덮어서 그러는 이강현 부사장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애국동지 여러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대목군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으로 JTBC 기자들을 공식 고발한 자체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이 수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공직자들, 수많은 지식인들 다 어디 가고 태극기 들고 날뛰는 사람 다 어디 가고 이 고소 고발 이 자체가 처음입니다. 처음 길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 믿고 우리 다같이 오늘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호는 뭐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10초간 함성만 한번 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10초간 함성! 그다음 우리 음량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구석은 대한민국의 경찰밖에 없다고 해서 경찰관을 한번 트는 걸로 하고 이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걸린다 또. 강수장, 이 저작권 걸린다. 소리 끄세요. 소리를 끄시라고.
무슨 일?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어? 전화 한번 할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경찰가가 이 저작권에 걸리는 바람에 오늘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엄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강산 쇼를 한번 볼까요? 앞에 가.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합시다. 이거. 자, 우리 합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곳 마포경찰서에서의 손용석이, 심수미 등 JTBC 관계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방송을 모두 마치고 우리 정정당당 TV를 방송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다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진님 처음으로 카메라 잡고 고생하는데 제가 빨리 달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 정정당당 TV 김경진님과 합류를 해서 다시 평택으로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공동. 안돼. 사실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가야 돼. 아, 오늘. 저 정정당당 TV가 또 찍고 있어. 아니 죄송하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와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평택에서 뵙겠습니다.